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팍팍 올려줄 수 있는 골수의 피해 퀴즈부터 시원한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골수의 피해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알파벳 L로 시작하는 총 4글자의 종목입니다. 영어가 나온다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도 너무 쉬워서 많은 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벌써부터 정답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 지금부터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이나 방송 시청 소감들 적어서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50분께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와 그리고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3대 주요 지수의 지지선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연준의 긴축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472선까지 회복하는 흐름이었고요.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는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함께 탄력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진정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고 2천억 원 이상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는데요. 1.26%의 상승폭으로 807선, 800선 안착하는 흐름이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는 함께 매도를 보였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함께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 이상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 위주로 강한 매수세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기대감으로 아이폰 부품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 애플과 메타의 XR 기기의 출시 기대감으로 XR 기기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 수익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는 흐름이고요. 다음은 항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폐지가 되기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시장 정상화 기대감에 항공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졌고 제주항공이 6%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 테코피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주인데 2차전지 전액 첨가제의 국산화 기대감이 오늘 장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의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23%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 2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과 지수가 밀접하게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계속해서 상승불 켜주는 흐름인데요. 오늘도 이 시장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골수의 픽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의 고별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눈물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방송이 바뀌죠? 그렇죠. 11시로 바뀌죠. 네. 저도 이제 시킨 대로 하는 입장이라서. 네네, 저희가 이제 헤어진답니다. 11시로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옮기고 저는 이제 4시 방송을 계속해서 이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는 점 여러분들 이별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문자도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방송에서도 시장 이야기를 잘 또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매수가 장 후반에 많이 또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장중에 이제 계속 흐름을 봤는데 네.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장 후반에 들어왔기도 했지만은 장 중반부터 조금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한 3,500억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3,500억까지 매수가 찍혔었는데 장 후반 되면 될수록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이제 물량은 탈려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별주 위주로 매매하라는 말씀 자주 드렸었고 둘째는 뭐냐면 지금 수급 흐름 자체가 예전에 이제 202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손절 진짜 못하시거든요. 네. 손절을 잘 못하고 손절은 못하는데 조금 올라왔다가 빠질 것 같으면 생각보다 쉽게 주식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원에 있던 주식이 5,000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진짜 안 파세요. 그래서 물을 타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5,000원 왔던 주식이 한 6, 7,000원 갔다가 다시 한 6,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쉽게 내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물을 탔다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은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에 쉽게 개인들이 던져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은 요즘은 거의 뭐 우리 시장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흐름이 보여지고 개인 투자들 수급이 그래도 강한 상황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계속 개인 물량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가고 기관 물량들을 뺏어가다 보면은 다시 2020년 이전에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다시 탐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낮아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환율이 최근에 8월 내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내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샀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수급적 영향을 받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일단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시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지금 장이 나쁜 장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수들은 돈 벌기 좋고 초보들은 돈 벌기 힘든 장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은 손절이 빠릅니다.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다가 생각대로 움직임이 없으면 몇 프로든 쉽게 손절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못하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철이 지나버려요. 시즌이 지나버리면은 이 종목이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놀고 남은 찌꺼기 종목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도 뭐 종목 상담 많이 받으시면서 내 종목이 철이 지났는지 더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개별주 이슈가 있는 주요 종목들만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 부분 잘 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들의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또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체크해볼 종목은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정부 정책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장중에 1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가가 8,300원이었는데 11,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BHI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20% 오름세를 보였는데 보니까 정말 매수 타점이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타점입니다. 오늘 이따가 뭐 5시 방송에도 타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살까요? 지금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도 하시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모든 종목이 오늘 그리고 내일 무조건 매수 타점, 매일매일 일중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 쭉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다 있으면은 여기서 매수 타점도 있고 매도 타점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매수 타점도 안 나오고 매도 타점도 안 나오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보유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두 가지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립기아를 넣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 구간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매도할 수 있는 구간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원전 테마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원전 테마주가 이 종목이 정말 세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못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위주의 장세고 또 수급이 한번 몰리면 세게 가는 장들이고 개별주 위주의 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점을 보면은 한번 급등을 했고요. 급등했던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급등했던 자리에서 횡보하는 걸 확인하고 조정을 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주고 쌍바닥을 단기에 만드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우상향이고 거기다가 단기 흐름이 한번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자리가 안 나오면 보유입니다. 다만 목표가가 정고였기 때문에 정고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단 반은 챙겨놓고 반은 길게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반을 챙기셨어도 나머지 반은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현재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에서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남은 반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꾸준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전 기대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주식이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은 오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쭉 가져가 보자. 만약에 이 종목이 나중에 5일선 이탈 때 되면은 그 당시 또 리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최대한 길게 끌고 가보자.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 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HI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비중은 보유하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흐름 보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BHI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요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 시황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같이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50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함께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에 대해서 퀴즈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종목 L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너무 쉬운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 제가 최근에 계속 대형주들을 안 가져오고 좀 개별주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개별주에 파묻힐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좀 대형주를 가져와 봤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키워드를 보시는 순간 정답을 아셨을 겁니다.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보시자마자 이미 생각나는 그 종목, 탄소 나노 튜브라는 키워드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탄소 나노 튜브라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거나 생소한 단어도 키워드로 쓰였습니다. 일단 국내 대표적인 2차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2차 전지 생산 업체로 삼성 SDI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 이후에 꽤 많은 상승을 했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상승을 많이 하다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자리라서 가져와 봤고, 국내 최대 네 번째 최대 규모의 네 번째 탄소 나노 튜브 공장을 증설한다는 뉴스도 있었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2차 전지라고 힌트를 드리기 전에도 좀 감이 못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대형주이고 제가 먼 옛날에 이 종목 정답 유출 사고가 있었던 그런 그렇죠. 종목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네, 옛날에. 생각하니까 참 도원 앵커님이 우리 방송하고 참 많은 추억들이 있네요. 아, 그럼요. 2020년부터 많이 그렇죠. 썼잖아요. 아,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들이 시간대가 계속 바뀌니까 또 오전 시간대 하실 때 또 오시겠네요. 네, 다음에는 한번 또 만나보죠. 그렇죠. 예전에도 잠깐 호수 앵커가 있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고수의 관심 종목의 각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때 되면 돌아오는 앵커님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고 잠깐 그렇죠. 좀 소중함을 좀 빈자리 보여줬다가 그렇죠. 다시 오고. 네. 쉬운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여러분 종목들은 종목 이미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고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노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 탄소라 그러면 흑연 같은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네네. 성질을 이 육각형 모양의 구성을 갖고 있는 원통형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통형 물질인데 이 원통형이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안고 자는 그런 무슨 뭐 안고 자는 뭐 이런 뭐 대나무 뭐죠? 대나무 같은 그런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복부인인가? 네. 하여튼 죽부인이죠. 아, 죽부인. 죽부인 같이 생기기는 죽부인처럼 이제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죽부인이 아니고 이런 이게 아주 작은 가루 같은 형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도전체에 들어가면은 좀 더 2차 전지가 빠르게 용해가 되고 빠르게 이제 물질 그 이온과 전자 간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네 번째 탄소 나노 튜브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소식이 또 이번 주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료, 소재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은 실적이 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키워드 2차 전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또
충분히 오늘 정답 맞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방송 시청 소감들 함께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50분 추첨해서 골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동국산업 매수가가 4,030원에 비중 10%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6월 달쯤에 2,665원에서 한 2달 만에 4,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매수가 거의 다가온 모습인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이제 제일 팔고 싶을 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낮을 때는 절대 안 팝니다. 그러다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랑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심리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50%, 60% 되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성에 차지가 뭐 10%가 올라오던 15%가 올라오던 눈에 차지가 않는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마이너스 한 20, 30%, 10%, 15%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옛날에 봤던 50%, 40%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수급적인 흔들림, 외국인들이 많이 흔드는 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시설 투자, 대규모 시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번 최소한 이 종목은 다음 주 내로는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여기서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거래량을 붙인 다음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계속 양봉을 뽑아줘서 5일선 타고 있거든요. 내일이라도 사실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면 종가에 들어가서 내일 한번 노려봐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쏠 수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접었다 가더라도 최소한 3,500원대를 깨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3,500원대가 깨지고 매물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할 때도 아니고 기다려 보셔야 될 때입니다. 바로 뚫고 나가는지, 바로 뚫고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바로 뚫고 나가지 않더라도 3,500원 인근에서 한 번 정도 짧게 조정 주고 가는 두 가지 코스, 이 코스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3,500원대가 깨지면은 급하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3,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돌파해서 나가면은 최소한 전고점 인근 4,1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다. 그래서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500원. 지금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 충분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3,500원, 목표가 4,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9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제넥시인이고요. 상담 부탁합니다. 매수가가 49,500원의 비중 30%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시인 제약바이오주인데 차트를 보니까 좀 하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만큼 계속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3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기다리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살릴 종목이 있고 죽일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살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은 이제 항암제나 명확 항암제 최근에도 뭐 올인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 5월달 정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한참 좋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제약 바이오가 한참 좋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력들이 한번 놀고 나가면은 이제 풀도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2020년에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상승 크게 해줬던 종목인데 크게 한번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력들 손을 다 뺀 거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안 뺐다고 큰 손들이 세력들이 손을 안 뺐다고 생각하려면은 최소한 올라가기 전에 5만 원대 가격은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까지도 너무나 허무하게 깨고 내려오고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연중 신저가 넘게 찍었죠.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메꾸는 게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아니라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 뭐 개발했다, 또 좋은 성과가 나왔다, 임상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를 기다리는 기도 메타로 가거든요. 주식할 때 기도 메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주식이 투기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쉽더라도 빠르게 손절을 하고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계속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1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심택 매수가 39,915원에 비중 25% 매도 시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심택은 이 기판 PCB 관련주이죠.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많이 올랐다가 한동안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또 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심택 4%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분도 매수가 비슷한 구간인데 매도를 좀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잡아주면 단기적으로 꽤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기 흐름도 좀 살아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장기 흐름도 일단 살아 있는 종목입니다. 통상 중장기 흐름은 여러분들이 장기 평선을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검은색 라인 그리고 241선부터 장기 이평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등을 했다가 장도 좀 안 좋았고 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들이 조금 관심도 못 받았고 하다 보니 급락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9만 한 4만 원 정도 되시는 가격대인데 4만 원 정도 되시는 가격대면은 한 요 정도 가격대거든요. 위에 있는 가격대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가격대 나쁜 정도의 가격은 아닙니다. 현재 구간에서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세가 돌아간다면은 4만 원 자리를 뚫고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4만 5천 원대가 좀 매물대가 좋긴 하지만은 4만 5천 원 매물대만 한번 돌파해 준다면은 한 5만 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3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매도가는 짧게 만약에 나는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4만 5천 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 잡으시고 거기서 한 일부 정도 한 갖고 계신 게 지금 25%니까 그중에 한 10% 정도는 한 4만 5천 원 정도에 덜어보시고 나머지는 한 5만 원대 중반까지 한번 쭉 끌어가 보셔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한 번 더 슈팅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은 이 종목은 살릴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은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아주시고 단기 목표가 4만 5천 원 잡아드렸는데 일부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한 5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문자 상담 모두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상담 접수 지금도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고수익 퀴즈의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L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는 영어로 돼 있고 뒤에 두 글자는 한글로 돼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물적 분할 석유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적 분할하면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에 물적 분할로 마음 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두 번째 키워드 물적 분할과 석유화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인적 분할이 유리하죠. 물적 분할보다. 그런데 어쨌든 물적 분할을 단행해서 1월 달에 단행을 하면서 이 종목의 주식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반에 바닥을 좀 잡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생각하면 2차전지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2차전지 부분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물적 분할인데 지금은 이제 물적 분할 이슈만 나오면 다들 좀 싫어하시는 분위기인데 시장에서 이 물적 분할 충격이 가장 처음 시작된 종목이 거의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종목이 좀 컸죠. 왜 그러냐면은 시총이 컸기 때문에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슈가 좀 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워낙 덩어리가 컸던 만큼 조금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인적 분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인적 분할하면은 주주가 분할되는 회사의 지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수평적으로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있으면은 원래 이제 하나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대1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회사, 기존 남아있는 회사에 5주, 그리고 새로 생긴 회사에 5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인적 분할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주는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회사가 그대로 있고, 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100% 자회사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상장시킬 때 이제 공모해가지고 그 주식을 다시 이제 시장에 팔기 때문에 좋게 포장을 하죠. 기사들은 항상 이렇게 해서 뭐 회사에 투자 자금을 만들고 되게 좋게 포장을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는 이슈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뭐 자금도 마련한다고 치면은 어쨌든 나는 2차전지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자회사로 딱 빼버리고 가지고 개별주에 수급이 몰리게 만들면은 난 뭐가 되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다뤄봐야 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을 형성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주주들이 계속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주식 투자 자금 자체가 줄어들면 시장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물적 분할을 뭐 앞두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다라는 부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는 그 이슈가 거의 좀 마무리가 되고 오히려 이 종목 자체에도 가치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석유화학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2차전지 종목들만 대단히 견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덩치 있던 종목들 어쨌든 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장 가치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 종목도 올라왔다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 빠졌어요. 눌림목을 한번 주는 자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따라타는 전략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초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뭐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걸 하세요. 예를 들면 신규 상장 종목을 노려도 모른다든지 이거 여러분들 손절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지, 기본적으로 손절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지 급등주에 따라가든지 단타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을 네.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주는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가져와 봤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큰 대형주, 오늘 좀 매수 타점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일단 뭐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2차 전지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데 이 석유화학 사업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2차 힌트까지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될지 뭐 이름 힌트는 따로 필요 없겠죠, 오늘은? 오늘은 네. 그 동원 앵커님을 생각하면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왜요? 우리 이제 마지막 방송 있잖아요. 당분간. 네. 아마 당분간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동원 앵커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 회사의 로고성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그렇죠. 엘땡.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아, 로고송과 함께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날랭이죠. 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CM송까지 알겠습니다. 또 옐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굉장히 대형주 2차 전지 석유화학 오늘도 키워드 힌트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대한제당이고요. 매수가가 4,088원에 비중 20%입니다. 평단까지 올라와 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지난 4, 5월 달에 굉장히 움직임이 컸었는데 이때 인도에서 설탕 수출 제한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지금은 다시 다 내려오고 또 이슈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한참 심할 때죠. 식료품 가격 오르고 네. 뭐 빵 구하기 힘들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죠. 원자재 가격이 요즘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088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 타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안 하시고 물을 타세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급등주 들어가도 됩니다. 급등주를 들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 예상으로 한 4,000원대 중후반에 들어가셨다가 내려오니까 물을 타신 것 같은데 일단 죽은 자리는 아니에요. 죽은 자리는 아닌데 이 종목이 여기서 만약에 3,000원대를 깨고 2,900원, 2,800원까지 내려오면은 장기 2편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2,800원 잡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슈팅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정말 푸틴이 쳐들어갈지 몰랐어요. 군사 전문가들도 그리고 쳐들어간 이후에도 군사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까지 끌려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 양상이라는 게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꼭 보유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를 타지 못하면 옆으로 계속 눕는 수가 있거든요.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이번에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한번 21년도에 한번 크게 튀고 그 다음에는 거의 1년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1년 넘게 하락을 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가 한번 횡보를 주고 한번 튀었어요. 근데 만약에 튄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전에 튄 자리를 생각하고 이번에 튄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자칫하면은 정말 1년 넘게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내가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쓸 자금인가. 여유 자금이면은 뭐 한두 달 더 끌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내 마음속에 일단 이 돈의 용처와 돈의 자금의 흐름과 보유 기간이 아마 어느 정도 좀 비례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급한 자금이면은 한 달 보시고 또 여유 있는 자금이면 한 두세 달 정도 보유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되 2,800원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2,800원 제시를 드렸고요. 기간을 또 정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9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나인.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 25%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3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730원으로 마감을 했고 10,000원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몇 년 동안 여러분들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내가 생각한 시세가 안 나오면 빠르게 손절을 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단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이 죽을 때도 똑같습니다. 상패돼서 정리매매 들어가면은 정매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선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종목의 염을 지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종목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이 다 있고 살아서 죽는 데까지 다 태어났을 때도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기들도 보육원에 다 맡겨가지고 이제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려운
대에는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 상승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10,000원짜리 밀리고 9,500원까지 깨지고 내려가면은 신저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BHI를 말씀드릴 때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무조건 끌고 가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1,300원이 종가인데 만약에 9,5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실이 물론 크시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남의 돈 벌러 들어오셨으면 손실 볼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익만 보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장사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손실 볼 때는 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이걸 손절을 못 해낸다. 만약에 10,000원대 깨지고 9,500원까지 깨져가지고 하염없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500원대 정도까지만 여유를 두시고 깨지면은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4글자의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2차 전지, 두 번째 키워드로 석유화학 이런 부분 제시해 드렸으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DNF 매수가 26,800원에 비중 11%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DNF 같은 경우에는 역시 6월 달에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 종목들 중 하나이고 살짝 반대 그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랑 차이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네요. 2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 여름쯤에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작년 여름에 가 거의 우리 시장의 고점이었죠. 작년 6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3,300을 좀 넘게 찍고 그 다음부터 뭐 하염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사셨던 종목들은 대부분 손실인 게 맞습니다. 손절을 빨리 못 하신 부분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어쨌든 간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저점 2019년에 저점이 한번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이 종목이 슈팅 나오기 전 자리인데, 제가 아까 그 상담을 했던 종목 중에서 제넥신이죠. 제넥신을 보면은 슈팅 나오기 전에 전 저점 출발하기 전 자리까지 깨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죽은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DNF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 슈팅하기 전, 출발하기 전 저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지루하더라도 옆으로 되게 오랫동안 누우면서 매물 좀 털어내고 한 2-3달 이상 아마 누울 거예요. 눕고 매물 털어내면서 한번 슈팅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2만원대 매물대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바로 가기에는 버겁습니다. 갔다가 분명히 맞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여유 자금이고 횡보 구간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하신다면은 일단 손절가 일단 잡으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밑에 하단이 깨지면 위험해지니까 13,000원 손절가 일단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 일단 2만원까지만 보시고 2만원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돌파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절대 추가 매수는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를 하면, 물려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돈을 물어두는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춘다는 것만 생각하고 차라리 횡보가 될 종목들이면 딴 데서 놀다가 돈 벌어가지고 이 종목 와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13,0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 2만원 보면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13,000원, 1차 목표가 2만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스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네 글자, 거의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정답 공개해 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LG. 네. 그거 좀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 그러면 네. 이게 저희 이따가 또 유튜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차이를 갖추시는 건가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는 네. 조금 지킬 건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LG 화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고 네. 일단 가격 전략 제가 이 대본을 쓸 때는 62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종가 보니까 63만 2천 원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63만 2천 원 나쁘지 않고 일단 제가 가져온 가격은 62만 원에서 6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70만 원 일단 잡고 있고요. 손절가 58만 원 잡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1월 달에 엔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횡보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횡보를 몇 달씩 하는 경우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얼마 긴 거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가 그은 게 5달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슈팅 주고 눌림목 나오면서 지금은 양봉 나와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는 공략을 좀 해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0만 원 잡지만은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70만 원 돌파를 해서 충분히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된다고 바로 파시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보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LG화학이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70만 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서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자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문자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자가 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뒷자리 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또 딱 오답으로 시도를 해주셨는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10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네, 보여주시죠.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 도행, 이데일리 공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문자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굳으셨네요, 또. 엘사. 네. 네, 또 ABS가 저도 모르게 어제 이어서 저는 도원 앵커님이 네. 엘사보다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엘사도 보면은 이제 머리가 큰데 우리 도원 앵커님은 가까이 옆에서 보면은 정말로 얇거든요. 저기에 이제 정말 오장육부가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들을 정도로 날씬하기 네. 때문에 네. 엘사보다 저희 도원 앵커님이 더 미인이 아닌가. 목소리가 동공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51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정답 LG화학 예전에 또 이 종목도 사연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속을 많이 끓였다. 지금 좋은 자리 왔다고 해도 패스를 하고 싶지만 화사한 도어님 보면서 다시 트레이드 해볼까 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5125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애청자님이시라는 점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문자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영지 전문가님이 또 1시간 동안 함께할 예정이고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함께 또 1시간 동안 즐거운 이야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화수 오전 11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강민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는 매일 오후 4시 이 시간에 닥터스탁 시즌2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